네, 안녕하세요. 이도혁 건축가입니다. 드디어 제가 의왕 백운밸리죠. 의왕 백운밸리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완공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동안 저희가 당장 한 7개월, 8개월 정도 걸려서 이제 시공을 진행을 했었는데요. 일반적인 3, 40평 단독주택이 아니라 총 건축 면적 250평의 큰 면적의 단독주택 및 다가구 주택입니다. 의왕 백운밸리가 요즘에 이제 개발이 한참 붐이다 보니까 이 다가구 주택에 대해서 정말 많은 문의가 있었어요. 아마 의왕 백운밸리 단지 내에서도 이건 창호를 유일하게 쓴 회사, 또 시스템 창호를 전창 다 쓴 유일한 회사, 그리고 외관 보시면은 올 세라믹 사이딩입니다. 일반적인 저렴한 외장재가 아니라 고가의 자재를 다 썼기 때문에 아마 이미 보실 때부터 눈에 확 띄는 건물이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이 건물을 저희가 지금부터 설명을 드릴 텐데요. 제가 외관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 건축 공사비 한 14억 정도 부가세 포함된 금액으로 완공이 되어졌고요. 보시면은 필로티 구조입니다. 그래서 실내 연면적이 196평, 나머지 한 50평 정도가 필로티 건축 면적으로 해서 총 건축 면적은 250평이다. 이렇게 보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지금도 좀 설명해 볼게요. 따라오시죠. 외관부터 좀 설명을 드릴게요. 보시게 되면은 일반 다가구주택과는 디자인을 궤를 좀 달리하는 형태로 저희가 설계를 진행했습니다. 창문 자체도 이제 알루미늄 시스템 창호를 전장 적용하면서 통창 개념의 큰 면적의 창문을 저희가 적용을 할 수가 있었고요. 디자인적으로 보시면 창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패턴도 다양하고 컨트롤 C, 컨트롤 V처럼 복사해서 한 형태가 아니라 각 부위별로, 각 방별로 다른 주문 제작 창호를 써서 인면 자체에서도 좀 유니크한 느낌이 들 수 있게 설계를 한 주택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외관 자체는 전체 다 세라믹 사이딩, 올 세라믹 사이딩을 저희가 진행을 했고요. 붙이는 방식이 아닙니다. 나철물로 거는 방식으로 해서 내진 성능까지 마련된 외장재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외장재 비용만 거의 한 1억 5천 정도 썼습니다. 그만큼 고급스럽고 무게감 있고 다 주택들보다는 유니크한 느낌을 가져갈 수 있게 한 외장재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보통 여기는 경사지예요. 많이 느껴지시진 않겠지만은 경사지에 지금 집을 안 친 거예요. 그래서 원래 이런 필로티 구조에서도 경사로에 따른 형태의 주차장이 형성이 되는데, 그렇게 될 경우에는 건축인이 사용하시기 굉장히 불편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단차를 한 번씩 끊어줬어요. 그래서 주차기에도 불편 없이 편하게 사용할 수 있게 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기둥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 기둥들이 그냥 생겨난 것이 아니고요. 이 필로티 기둥에 따라서 실내 공간 구성 자체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런 것들도 배려를 해서 저희가 기둥을 구성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세라믹 사이딩의 장점은 고급스러움이에요. 그리고 좀 유니크하다는 느낌이 드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뭐냐면 가벼운 느낌은 아닙니다. 묵직한 느낌의 때가 좀 덜 타는 형태의 장점을 가지고 있고, 이거 자체는 약간 통통 촉촉하죠. 그 이유가 벽과 약간 떨어져 있습니다. 철물 고정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통통 촉촉한데 속에 빈 거 아니냐 하는데요. 애초에 빌 수밖에 없는 형태의 공사 기법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보통 현관 위에 같은 경우에는 약간 포인트적으로 철물로 저희가 디자인을 진행했고요. 현관 자동문이죠. 이 집 같은 경우에는 전 세대가 IoT라고 합니다. IoT 적용을 다 진행해놨기 때문에 핸드폰으로도 실내 제어가 다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보통 이 부분, 현관 복도, 그리고 계단실, 약간 창고와 엘리베이터실, 이 공간이요. 많은 사람들이 물어봐요. 몇 평 정도 돼야지만이 이 정도의 공간이 구성되느냐 했을 때 6평에서 7평 정도 구성이 되면은 딱 이 정도 느낌이 납니다. 오늘 소개시켜드릴 이 집 같은 경우에는 엘리베이터도 12인승입니다. 일단 넓어요. 많은 사람들이 좀 작게 해도 되지 않겠느냐, 보통 8인승도 많이 합니다. 하지만은 그 갭 차이가 솔직히 크지 않기 때문에 만약 여러분들이 비용적인 거나 아니면 공간적인 좀 여유가 된다고 하시면은 12인승의 엘리베이터 놓는 것이 나중에 휠체어 사용하기에도 훨씬 편하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다가구 주택 같은 경우에는 2층과 3층의 평면이 동일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3층에서 각각 세대 A동에 대한 구성을 한번 좀 설명을 드릴게요. 3층의 이 공간은 세를 주는 공간이에요. 건축님이 살려는 목적보다는 세를 구성한 형태이기 때문에 그 세를 주는 형태로 맞춰가지고 제가 인테리어나 설계 공간을 구성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각 공간별로 한 20평대 중후반의 공간이 나옵니다. 근데 보시게 되면은 작은 면적은 아니에요. 충분히 건축님께서 특히 신혼부부층이 딱 생활하기 좋은 형태의 방 3개에 화장실 하나, 거실 2방 나온 형태로 제가 구성을 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현관을 들어오시게 되면은 기본적인 신발장은 다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현관이 조금 넓어요. 보통은 제 세는 이 부분 딱 한 평에서 끝나는데 조금 더 넓어요. 그래서 현관에서부터 좀 답답함이 없는 형태로 구성을 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중문이 있고요. 복도를 통해서 이제 주방과
거실을 스페이스 공간으로 구성을 해놓은 것을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조명 같은 경우도요, 다 매립등하고 메인 등을 다 구분해서 저희가 설치를 했고요. 이 거실 사이즈가요, 아마 이 평형대에서는 나올 수 없는 정도의 공간감을 저희가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방 같은 경우에는 약간씩 좀 저희가 줄였어요. 왜냐면 잠만 자는 공간이기 때문에. 하지만은 공용 공간이 이런 거실 주방을 하나의 큰 공간으로 해서 좋아 보이진 않죠. 저희가 애초에 타겟층 자체를 신혼부부로 맞췄기 때문에 이 정도 공간의 구성이라고 하면은 충분히 소파 놓고 TV 놓고 4인용 테이블 놓더라도 답답하지 않은 공간으로 구성했다. 그리고 가장 큰 포인트가 이 창이에요. 저희가 알루미늄 3중 시스템 창호를 적용하면서 여기는 통창으로 해서 프레임이 없죠. 하나의 통판으로 구성을 했고 환기창을 구성하면서 이 단지에 있는 형태에서 보다도 좀 압도적인 퀄리티와 느낌과 공간감으로 설계가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는 안방이에요. 안방에도 마찬가지로 알루미늄 시스템 창호 다 적용이 되어졌고요. 그리고 옆쪽에는 화장실. 보통 이 정도 평형대에서는 안방 화장실에서는 샤워 부스가 없어요. 보통 세면대하고 변기만 있는데 여기서는 별도의 샤워 부스까지 만들어 주었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또 하나의 특징적인 부분이 있는데 방별로 시스템 에어컨 다 설치되었습니다. 거실 위에도 시스템 에어컨 해서 별도의 에어컨을 설치할 필요는 없다. 제가 설계 때부터요 아예 반영을 해놨어요. 그리고 이쪽에는 공용 화장실, 그러니까 한 층의 화장실이 2개씩 구성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는 다용도실이에요. 보통 세탁기를 놓고 이제 보일러실하고 겸용으로 쓸 수 있는 이 공간도 보시면 굉장히 넓습니다. 제가 2평 이상으로 구성을 했기 때문에 정말 김치냉장고 같은 걸 놓으시는 분들도 볼 수 있는 형태의 공간으로 만들었다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는 작은 방, 보통 한 3평 정도 됩니다. 작은 방에서마저도 다 시스템 에어컨 풀로 다 장착해놨습니다. 여기는 공간이 좀 독특하죠. 저희가 마지막 이 모서리 부분 같은 경우에는 막 꺾여 있어요. 이런 공간들도 어떻게든 직각 형태로 만들어서 서재나 충분히 침대를 놓고 쓸 수 있는 공간으로 다 만들어 놓았습니다. 창문도 크게, 이런 창도 일반 발공이 창호는 아니고요, 다 시스템 창호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각방 온도 조절기도 다 설치가 되었습니다. 다가구 주택을 설계할 때 많은 사람들이 빌라만을 생각을 해요. 빌라니까 빌라처럼 무조건 지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실상 다가구 주택도 예쁜 단독 주택의 느낌이 들 수 있게 설계하고 공간을 뺄 수가 충분히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고정관념 때문에 그걸 시도를 못 하시는 거지, 저희 이번에 의왕 백운밸리 단독주택 이 사례를 보시면서 다가구 주택을 저런 느낌을 지을 수 있구나, 또한 이렇게 통창을 충분히 적용할 수 있구나 라는 것들을 좀 아셨으면 좋겠어요. 애초에 가설계나 공짜로 얻는 설계로 이런 다가구 주택들을 짓다 보니까 다 뻔한 느낌의 집들만 짓고 보아오셨겠지만은 충분히 설계를 제대로 한다면은 이렇게 예쁜 건물을 독특하고 유니크하게 지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홈트리 임상재입니다. 저는 오늘 의왕 다가구 주택의 비고를 설명을 드릴 텐데요. 들어와서 보시면 현관이 약 2m가 넘는 크기를 가지고 있고, 여기는 장까지 포함하면 2m가 채 안 되는 한 1.8m 정도 되는 사이즈인 것 같습니다. 들어와서 중문이 바로 있고요. 이렇게 망임 유리로 돼 있고, 이것도 열리는 형태로 개구부를 최대한 살릴 수 있는 형태의 중문이 형성이 된 것 같아요. 아무래도 들어오다가 바로 복도가 있기 때문에 이 복도 크기를 그대로 살리려면 연동 도어가 아니라 스윙 도어로 여기까지 열릴 수 있는 형태로 선택이 돼야 공간을 활용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선택이 되어진 것 같습니다. 쭉 들어와 보시면, 들어와서 바로 위치한 큰 방, 이 집의 안방이 되는데요. 보시면 이 폭은 좀 크지 않은데 길이는 길죠. 한 4,000 내외 되는 것 같고요. 한 3,300에서 3,500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크기로 보면 약 한 4평 정도 되는 안방 크기라고 보이는데요. 이 폭이 좁아서 들어왔을 때 다소 좁게 느껴지실 수는 있으나 막상 이 길이가 길다 보니까 실제 방의 크기는 4평이 넘는 안방 크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들어와서 이제 첫 번째로 이 집의 창을 설명을 드릴 텐데, 보시면 보통 많이 설명을 드렸던 PVC 창과는 다른 느낌을 가질 수 있는데 알루미늄 창이에요. 알루미늄 창인데 마감이 있고 이 부분이 상당히 얇아요. 얇고, 그리고 한쪽이 픽스고 밑에도 픽스고, 이쪽 부분만 틸트, 턴이 되는 창이 설치가 돼서 실사용하기에는 훨씬 더 좋게 창이 배치가 돼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안방이다 보니까 안방 전용 욕실이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방 크기가 이 정도, 화장실이 이 정도면 드레스룸은 어딨지 하실 텐데, 여기에 붙박이장을 설치한다든지 장을 놓기에는 다소 공간이 여의치가 않아요. 그래서 작은 방을 이용해서 드레스룸을 만드는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쭉 들어오시면 바로 거실이 있는데, 여기서 보시면 거실이
거실이 딱 정사각, 직사각이라기보다는 약간 이렇게 사선으로 돼 있어요. 여기서 보면 저쪽으로 조금 더 나와 있는 게 보이는데, 저건 아무래도 설계를 하면서 땅의 모양에 맞게 최대한 공간을 살리려다 보니까 이 부분이 더 넓게 형성이 된 것 같습니다. 거실 크기를 제가 한번 가늠해 볼 텐데, 제일 넓은 쪽이 한 4,500 내외 요쯤 될 것 같고요. 좁은 쪽은 4,000에서 4,000 내외가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되니까 좁다는 느낌보다는 오히려 이 안쪽이 넓어진다는 느낌이 들고, 그리고 고정 픽스 창이 있고 그다음에 코너로 창이 있다 보니까 확실히 개방감이 훨씬 더 느껴지는 형태입니다. 이제 안쪽 실로 한번 같이 살펴보실게요. 이쪽은 다용도실이 있어요. 다용도실이 3m가 넘어 보이는 깊이가 돼서, 예를 들면 세탁기라든지 뭐 보일러실도 있고요. 뭔가 팬트리를 쓰기에도 공간이 충분하다 느껴집니다. 그래서 이름 그대로 다용도로 활용할 수 있는 정도의 크기로 보이고요. 그리고 바로 맞은편에 똑같은 구성으로 공용 욕실이 하나 있고요. 그리고 복도를 통해서 안방보다는 다소 크기가 작은 방이 있습니다. 이것도 방 크기는 4평이 안 되는 3평이 좀 넘는 방의 크기로 보여지고, 그리고 바로 붙어서 이제 작은 방이 있죠. 작은 방이 있는데 방의 배치가 평면의 메인 끝에 위치하고 있다 보니까 다른 방들처럼 그렇게 평범하진 않아요. 굴곡이 있고 또 이렇게 향도 틀어져 있고 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제 드레스룸이 따로 없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방을 항시 사용하는 방이 아니라면 이 작은 방을 장을 이용한다든지 아니면 드레스룸으로 꾸밀 수 있는 방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작지만 훨씬 더 공간이 조금 더 넓어 보이는 이유는 이렇게 향마다 창이 크게 배치가 돼 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의왕 다가구 주택 B동을 같이 한번 살펴보셨는데, 임대 세대의 주택입니다. 방이 3개, 욕실이 2개, 그리고 다용도실, 그 다음에 거실, 그리고 주방까지 작지만 공간을 타이트하게 구성을 해서 갖출 건 다 갖춘 알찬 형태의 평면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다가구 주택을 생각을 하고 계신 예비 건축주님들이시라면 이렇게 이런 형태로도 얼마든지 이 평형에서 구현이 가능하다, 이런 것들을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정도하운 건축가입니다. 오늘은 의왕 주택 나와 있는데요. 지금 4층에 주인세대 현관에 나와 있습니다. 주인세대는 현재 57평형으로 이루어져 있고 다락이 플러스 12평이 더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넓은 평수를 소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곳곳에 숨어 있는 공간들이 참 재밌다라고 서두에 말씀드립니다. 안으로 들어가 보시죠. 현관으로 들어오게 되면 이렇게 디자이너블한 신발장이 되어 있고요. 신발장 옆에는 계절 창고가 이렇게 있기 때문에 건축주님께서 뭐 자전거를 넣으신다든지 또 외부 시설에 사용하시는 준비물들을 미리 놔두신다든지 다용도로 쓸 수 있는 계절 창고가 있다는 점도 설계에 자투리를 살렸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안쪽으로 이렇게 들어오게 되면 왼쪽으로는 퍼블릭 공간, 오른쪽으로는 주인 세대가 쓰시는 개인 공간이라고 보시면 좋은데요. 왼쪽부터 한번 볼게요. 왼쪽으로 들어가자마자 보이는 이렇게 확 트인 이 전경, 이 표현밖에 없습니다. 끝내줍니다. 정말 이 대형창으로 들어오자마자 이렇게 압도하는 느낌은 정말 좋고요. 바로 보이는 이쪽에서 보일러라든지 다용도실이 전면 배치되어 있어서 여기에 빨래 건조를 하시거나 물이 있는 것들을 쓰시더라도 정말 금방 마르겠죠? 이쪽은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다용도실을 전면 배치했다는 점이 특이한 점이고요. 지금 공사가 완료되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불이 이쪽에는 들어오고 다른 쪽에는 불이 좀 안 들어오고 있는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불이 들어오는 이 공간도 면발광으로 굉장히 예쁘게 정리가 돼 있고요. 이쪽이 주방하고 거실인데 설거지하면서 보는 뷰가 여기 이렇게 조그마한 실강이 흐르고요. 차가 이렇게 지나다니는 이 모습이 심심하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확 들고, 이렇게 사계절 다 느낄 수 있는 창이 있어서 주인 세대가 정말 자부심 가지면서 살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또 예쁜 주방 가구들이 이렇게 설치가 돼 있는데 무늬목 형태로 주방 가구들을 실용성 있게, 완전 고가 제품은 아니지만 이렇게 디자인을 맞춰서 하게 된다면 정말 비싸 보이지 않습니까? 이 말씀 드리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디자인을 맞춘다라는 게 저쪽에서도 우드 재질, 이쪽에 아트월적인 부분에서도 우드 재질을 썼기 때문에 주방이나 거실이 통일성이 있어서 디자인적인 측면이 더 빛이 나 보이는 것 같습니다. 이쪽 나무 아트월 쪽에서도 바깥을 도로를 볼 수 있는 초대형 가로 긴 창이 있기 때문에 사계절 다 느끼실 수가 있고요. 의왕 백운밸리에 발전돼 가고 있는 모습들을 한눈에 다 볼 수가 있어서
보면서 건축주님께서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자부심 크게 가질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리고 턱들이 있기 때문에 참 고급스럽고요. 자, 이쪽 창 아까 전에 말씀드렸는데 엄청 큰 창이고요. 이렇게 크게 나올 수 있는 이유는 이건의 3중 시스템 창으로 씀으로써 예전보다 결로 현상이 확연하게 줄어들었고요. 이 확연하게 줄어들었다는 게 아예 결로 현상 자체를 없앤 건 아니에요. 하지만 이 결로 현상의 시간을 굉장히 늦춰놨기 때문에 이런 단열적 성능이 굉장히 뛰어나져서 이런 큰 창호를 설치할 수 있게 됐다는 점, 디자인적으로 뛰어나다는 점, 이 부분을 꼭 짚어서 설명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예전에는 이 창의 절반 정도 되는 것만 설치를 많이 하셨는데 지금은 창호의 기능이 좋아져서 설계적으로도 디자인적인 측면이 올라갔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쪽으로 가보게 되면 12평짜리 다락으로 올라가게 되는 계단이 있고요. 이 계단 밑에 공간도 자투리 공간으로서 잘 활용할 수 있게끔 돼 있고요. 이렇게 바닥에 콘센트를 넣어서 요새는 뭐 포터블 스피커들이 많아졌잖아요. 포터블 스피커를 쓴다든지 아니면은 무선 청소기가 많아졌지만 이런 대형 공간을 청소할 때는 큰 청소기를 쓰게 돼요. 큰 청소기를 쓸 때 편하게 이 바닥에다가 찔러서 사용할 수 있는 콘센트들이 설계에 디테일을 준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쪽으로 오게 되면 아치형 문이 아직 설치되진 않았는데 여기 안방 공간입니다. 안방 공간 멋지게 아치형 문으로 들어오게 되면 시스템 에어컨이 여기에 달려 있고 안방 특이하게 코너까지도 다 살린 이 디자이너블한 방은 건축주님께서 사용하시기에 굉장히 감각적인 건축주님이 살고 있다는 것들을 표현해 줄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멋있습니다. 멋있다라는 말밖에 안 나오는 게 굉장히 과감해요. 방의 디자인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직사각형, 정사각형만 내가 살아야 된다라는 고정관념을 깨트리는 마스터룸인데요. 마스터룸은 오히려 더 독특해야 돼. 더 독특하고 이런 공간에서 내가 오히려 자부심 느끼면서 살아야 된다라는 것들을 표현해 주는 것만 같아서 여기는 마스터룸에서도 공간적인 측면에서 100점 만점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히려 어떻게 보면 못나 보일 수 있는 이런 벽들이 남에게 게스트룸을 준다든지 아니면 자녀방을 준다든지 주인 세대가 이걸 디자이너블하게 산다라고 한다면은 엄청나게 큰 자부심을 느끼면서 내 방도 보여줄 수 있겠죠? 아까 전에 계단실 말씀드렸잖아요. 계단실이 이쪽에만 있는 게 아니고 이쪽 내부에도 설치가 돼 있어서 계단실을 저쪽에서 크게 만든 게 아니라 안방에서 안방 창고로 쓸 수 있게끔 안방 내부에서도 만들었습니다. 굉장히 독특하죠? 여기 안방 욕실인데 안방 욕실 상당히 독특해요. 지금 아직 미설치가 돼 있는데 이 지붕 라인 때문에 꺾여 있는 이 모습이 샤워할 땐 좀 불편할지 모르겠지만 샤워하면서 볼 수 있는 나의 광경은 정말 아름다워요. 못나 보일 수 있는 공간을 선택한다는 건 이 주택의 가장 큰 백미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쪽으로 다시 넘어가 보겠습니다. 아까 퍼블릭 존을 말씀드리고 마스터 존을 말씀드렸다면 현관에서 나와서 오른쪽으로 한번 가볼게요. 오른쪽으로 가게 되면 이제 자녀방들이 나오게 되는데 첫 번째 자녀방 한번 들어가 볼게요. 첫 번째 자녀방은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시스템 에어컨 달려있고 초대형 파티오 창이 있으며 이 파티오 창 바깥으로는 후 베란다, 나만 쓸 수 있는 베란다를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고기를 구워 먹을 수 있을 정도의 굉장히 커요. 크기 때문에 앉아서 티테이블 한다든지 바깥의 풍경을 이렇게 본다든지 너무 좋은 공간을 소유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방을 어떤 자녀분께서 소유할지 모르겠지만 이 방을 소유하는 사람은 이 베란다를 통해서 얼마나 여유로운 마음을 가지면서 이 방을 사용할지 정말 궁금합니다. 그리고 이쪽에서는 화장실. 화장실은 사실 크게 포인트 준 건 아니에요. 아직 수전이 설치되진 않았지만 이 백색 통의 깔끔한 이 화장실은 사용하실 때 전혀 불편 없게끔 마련했다는 점이 포인트인 것 같아요. 이 집은 화장실은 엄청나게 힘을 주거나 그런 공간은 아닌데 신식 제품들로 마련돼 있어서 이런 신식 제품을 구경하시는 데는 동영상으로 확인하기는 좋을 것 같습니다. 이쪽에 아까 전에 작은 방이 있었다면 이쪽도 작은 방인데 이쪽 방은 왜 이렇게 작지?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여기 시스템 에어컨 쪽에서 이렇게 보게 되면 여기도 공간이 있어요. 침대 이렇게 밀어 넣으면요 오히려 아늑하게 내가 이쪽에서 큰 창을 바라보기 때문에 상상력을 더해줄 공간이라고 생각되지 않으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삼면에 둘러싸여 있는 공간을 제가 굉장히 좋아합니다. 굉장히 심적으로 안락함을 느끼고요. 누가 들어오더라도 이쪽에 있으면 시선이나 모든 외부에 스트레스가 걸러지기 때문에 마음적으로 안정감을 느끼는 공간일 것 같아요. 그래서 이쪽에 침대를 놓거나 하다못해 이렇게 리클라이너 의자를 놔두더라도 멋진 공간이 될 것 같다는 점. 이 방에는 또 포인트인 것 같아요. 방 사이 중간에 있는 드레스룸, 다용도 드레스룸이라고 부르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여기 왜 다용도 드레스룸이냐면 예전에는 옷만 담았던 이 공간들이 시스템으로 돼 있어서 막 퇴봉으로 돼 있고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또 현대적으로 보이고 시크해 보이는 매력이 있을 수 있어도 마감의 성질에서 옷이 걸렸을 때 예뻐 보이지 않는 이 모습들이 건축주님들한테 그냥 시스템
행거만 예쁘다. 그리고 옷을 다 걸어버리면 그 시스템 행거는 보이지 않기 때문에 내가 괜히 거기에 몇백을 쏜 거 아닌가?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그래서 이렇게 무늬목 재질로 다용도로 이렇게 짜두게 되면요, 오히려 옷들이 정확하게 걸리고 모자 같은 것들도 확실히 넣을 수 있어서 저는 이런 식의 행거들도 참 추천드린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이 정도만 해도 4인 가족 다 담을 수 있는 정도라고 보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집의 천장부를 보고 있는데, 천장부에는 굉장히 아름다운 조명들과 여기 팬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디자이너블한 팬인데, 이 팬을 설치를 해놓는 이유는 아래쪽에서 시스템 에어컨이 이렇게 뿜어내고 있어서 차가운 공기가 위로 올라오게 대류 현상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차가운 공기가 위에 있으면은 건축주님들께서 춥거나 아니면은 더울 때는 또 더 더울 수 있기 때문에 대류 현상을 위해서 멋진 팬을 달아놔서 이 공간 전체가 자연스러운 대류 현상이 나고 인체에 굉장히 안락한 온도로 맞춰줄 수 있는 장치가 있어서 요새는 이런 2층 오픈이 된 곳은 꼭 저런 팬들을 설치하게끔 저희가 디자인적으로 굉장히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팬들이 예전보다 훨씬 예뻐졌어요. 그래서 꼭 설치를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이 집의 하이라이트, 아래층 57평, 다락방 12평입니다. 다락방으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굉장히 우아하게 알값으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고, 위에는 아직 손스팀이 아직 설치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좀 날것의 형태인데, 이거는 감안해서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 다락방의 제일 높은 곳은 제가 키가 188인데 이렇게 설 수 있을 정도예요. 그래서 사용하시는데 전혀 문제가 없고, 이렇게 낮아 보이는 공간들은 키 낮은 장을 짜서 장으로 물건들을 밀어 넣을 수 있게끔 설계가 되어 있고요. 어린 자녀가 있다라면 아이들의 상상력의 공간으로도 충분한 공간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에어컨이 설치가 돼서 이쪽에 냉온풍을 쏴주기 때문에 덥거나 춥거나 하는 것들도 기계적 설비로 단점을 없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다락계단으로 올라오게 되면 이 집의 옥상에 대해서 설명을 안 해드릴 수 없는데, 별거 없잖아요, 사실 옥상이라는 게. 이 집 옥상을 뭘 설명을 해드리고 싶냐면, 여기 방수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고 싶어요. 지금 보이는 모습이 방수액을 발라놓은 모습인데, 여기에 방수를 하고 그 다음 몰타를 한번 치고 또 방수액을 부었습니다. 그러니까 3중 방수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옥상에 방수가 뭐 10년 안에 터진다라는 말들이 굉장히 많고, 보수를 해줘야 된다는 말이 많은데, 저희가 자체적으로 실험적으로 개발한 이 방식은 상당히 오랜 기간 내구성을 보여줄 걸로 생각하고 있고, 여러 번 덧방 칠했다 하잖아요. 처음부터 덧방을 해놨기 때문에 한 번에 방수가 깨지더라도 아랫부분에서 몰탈, 또 아랫부분에서 방수액이 또 버텨줘서 정말 옥상 방수에서는 이 이상의 방수를 할 수 없을 정도로 설치를 해놨다는 점 건축주님들한테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옥상 한번 여기로 들어가 볼게요. 자, 옥상 올라오시게 되면 이쪽 전경들을 이렇게 다 볼 수 있게 돼 있고, 이 옥상의 이 전경들은 이제 곧 있으면 의왕이 이제 2, 3년 이내에 크게 발전될 텐데, 발전된 모습을 확 담을 수 있게끔 전경 위주로 옥상을 마련했다. 그리고 여기서 어떤 행위를 하시더라도 널찍널찍하게 돼 있어서 건축주님들께서 사용하시기가 참 좋을 것 같다라는 점이 이 집의 포인트입니다. 이쪽 공간이 제일 많이 쓰이겠네요. 옥상에서는 방수 한번 다시 강조드린다는 점, 홈트리오만의 방수법을 썼다는 점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